안녕하세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고성균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지원처장 김승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현대적 의미의 엘리베이터는 1853년 미국의 오티스라는 인물이 뉴욕 만국 박람회에서 낙하 방지 장치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에 1857년 뉴욕의 한 백화점에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도에 조선운행,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운행의 그렇죠. 역할을 하는 기관에 화폐 운반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압식 엘리베이터가 최초 설치됐고요.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그 후로부터 4년 후인 네. 1914년에 지금의 웨스턴 조선 호텔에, 그 당시 철도 호텔에 처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수압식이라고 하셨는데 물의 압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스칼의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실린더라는 통 안에 물이나 기름 같은 유체를 펌프로 강하게 밀어 올려서 그 압력 때문에 피스턴이 위로 쑥 밀려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칼을 들어 올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야기 쉽게 비유하자면 주사기를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예,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주사기 뒤를 쭉 누르면 액체가 밀려 나가면서 피스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힘으로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들어 올리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려올 때는 펌프를 끄고 네. 밸브만 열어주면 네. 엘리베이터 자체의 무게, 우리가 중력이라 그러죠. 네, 예, 그 네.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하강하게, 하강하게 내려오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이 방식은 피스톤이 직접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건물 높이가 좀 높아지고 실린더가 땅속 깊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결국 그 줄을 당기는 로프식에 비해서 속도는 아주 느리고 네. 63빌딩 같은 데서 유압식으로 하려면은 네. 하루 종일 걸릴지도.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에 와, 이건 진짜 오래됐다 할 만한 전설적인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네, 동호인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성지로 많이 불리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샤브이 호텔인데요. 명동에 있는. 네, 그래서 1957년식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의 신들러사의 모델인데요. 설치된 지 70년 정도 된 아주 희귀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앞서 말한 그 수압식이 아니라 네네네. 로프식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도르래에 로프를 걸고 한쪽에 사람이 타는 카, 우리가 네, 그 네.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네, 그 네, 박스가 있고 반대쪽에는 균형줄을 균형줄, 매달아갖고 그렇죠. 움직이는 네, 네. 그런 네, 방식이죠. 네, 네. 그래서 수압식처럼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없어서 네, 네. 1950년 당시에는 획기적인 최신식 시스템이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1957년이면 혹시 지금 우리가 타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문인데요.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거는 100% 수동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깥에 문만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 문도 그러네.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저 엘리베이터를 보면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문이 없고 바깥에만 올라가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어 센스가 따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신 이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은 네네네. 엘리베이터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 네네네.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지만 네네. 기계적으로는 아주 네. 견고한 구조네요. 네네네. 근데 이거 지금도 가서 타볼 수 있나요? 제가 사보이 호텔 가면은?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저희가 지금은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2021년도에 저희 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 예, 예. 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판정을 안타깝게도 받아서 공식적으로 지금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비록 운행은 좀 멈췄지만 그 역사적 가치 때문에 일종의 박물관 전시품처럼 예, 예. 네, 그래서 보존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남산 오름이라는 이제 또 엘리베이터인데요. 네, 이것에 네, 네.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예,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약간 경사형, 계단에 있는 경사형을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비스듬히 눕혀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원리는 다 동일하고요. 다만 누워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칼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 유럽 어느 나라 여행 가면은 저 돈 내고 타고 다녔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산악 쪽에 또 여러분 그 저거 타려고 외국까지 가시지 말고 남산에 가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김 처장님이 네네. 독특하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소개해 네네. 줬으니까 네. 저는 그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네네. 엘리베이터를 네네. 소개해야겠네요. 예. 네. 자, 이름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예, 골리앗 엘리베이터가 그 주인공인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서 타는 네. 승객용이 많아야 한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네네네. 무게로는 뭐 1톤 정도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네. 한 번에 최대 600명까지 탈 수 있고 예. 네. 네, 규모가 이제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조그만 학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엘리베이터 한 대에다 탈 수 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큰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엘리베이터에 주로 많이 설치된 데가 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조선소, 그다음에 이제 대형 건설현장 같은 곳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 예전에는 한 6,000명 정도 이동을 하려면 작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크레인으로 뭐 찔끔찔끔 나르다 보면 점심시간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골리앗 엘리베이터가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0명에서 600명씩 쭉쭉 실어 나르다 보니까 뭐 1시간 정도 걸리던 이동 시간이 한 20분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센 엘리베이터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롯데 월드타워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이름은 이제 스카이 셔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카이 셔틀 속도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1초에 10m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이 정도 체감이면 거의 뭐 로켓을 타고 가는 정도의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나 왜 안 뭐. 태워주는 거고? 거기도 제가 한번 모시고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속도 말고도 중요한 특징이 또 있죠. 예. 네네네. 바로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라는 점입니다. 쉽게 네네. 말해서 2층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 영국에 가면 그 2층 버스 있지 아, 않습니까? 2층 버스. 예, 네, 예. 그래서 사람이 타는 카가 그다음에 아래층과 위층에 두 대가 붙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동시에. 보시면 돼요. 예. 네네. 그래서 멈출 때는 아래 칸은 예를 들어서 뭐 117층에 멈추고 위층은 118층에 네. 동시에 정차해서 문이 같이 딱 열리는 거죠. 열리고 네네네. 타고 내린다는 네. 거죠. 네네. 예. 근데 굳이 왜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나요? 효율성 때문이죠. 롯데 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은 사람이 뭐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통로를 2개 뚫을 거를 하나만 뚫어도 되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승객을 2배로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장 크고 빠른 것까지 봤는데 미래 엘리베이터라고 부를 만한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네, 1784라고 불리는 네이버 제2사옥이 있습니다. 그 로봇 친화 빌딩이라고 불릴 만큼 최첨단 기술이 녹아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에 로봇이 100대 정도 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도 옮겨주고 커피도 배달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세계 최초의 로봇 전용 승강기 로봇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정말 특이한 게 일반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네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 장치가 함께 있어갖고 여러 개의 캐리어가 계속 순환하니까 예, 로봇들이 기다리지 않고 네. 쉴 새 없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1950년대 덜컹거리는 네. 수동문 엘리베이터부터 이제는 AI 로봇이 타는 최첨단 순환형 엘리베이터까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네.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승강기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승강기는 단순한 뭐 수직 이동 수단을 넘어서 건물이라는 공간과 첨단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